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오늘 일정이 아닌데 우리 장 회장님, 우리 장 전 의원님이라고 했죠? 예, 의원님 모시고 긴급 장동건의 할 말을 한다.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참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님이시죠? 네. 에,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 현재 당의 당직자로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젊은 피 누구냐면 양김원 전 국민의힘 청년 위원장. 혁명위원장 그리고 양해두 예.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 예. 예. 이분들이 개혁신당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19일 날 지난 19일이죠. 19일 날 탈당하면서 개혁신당 입당했습니다. 뭐 그때 허은하 대표께서도 와서 뭐 축하 인사도 드리면서 뭐 입당 인사 이렇게 했는데, 자,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거라고 보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양쪽에 대해서 한번 비판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됐는지 현재 상황. 어떻게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젊은 피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힘 굉장히 아픈 구석이죠. 네. 젊은 피가 가장 간절히 필요한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양김은 전 청년위원장이나 양해두 전 수석부위원장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건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라는 건 명분과 타이밍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본인들이 명분과 타이밍을 잘 못 맞춘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도 그들을 우리의 필요한 그 젊은 자원들을 그냥 손 놓고 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쪽 다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첫째, 그 양기문, 양해두 두 분은 인격적으로 저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아껴했던 후배들인데, 다만 그들이 젊음이라는 것은 패기와 열정과 진취적인 사고는 괜찮아요. 다만 그 젊음이라는 것은 경험이 부족에 의해서 판단이 조금 심사숙고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특히 우리 양기문 전 청년위원장은 엊그제 며칠 전에도 도당위원장에 출마하려고 접수하는 마감 전날까지도 노력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도당위원장이 안 되니까 개혁신당에 갔다라고 회자될 때 그걸 변명할 거리는 없을 겁니다. 그건 바로 명분을 잃어버리는 탈당이죠. 그래서 그분이 정치적 앞으로의 행보가 좀 다소 아쉽다. 두 번째는 우리 양해두 부위원장은 제가 한번 직접 만나도 봤고요, 통화도 해봤습니다. 저는 끝까지 말리려고 해봤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그 기치와 가치관이 마음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냐?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의 내용은 지역 내에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도나 개혁신당 아니면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많아서 자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당장에 난 근시안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보면 정치라는 건, 당이라는 건 언제도 항상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그걸 진듯이 기다리고 나의 길, 나의 명분을 갖고 도민들한테 늘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합일치가 될 때 제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도민들이 저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진득함이 부족했다. 그건 결론적으로만 두 분 다 좀 젊은 피가 어떤 부분은 장점도 되지만 어떤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분이고요. 국민의힘은 솔직히 이번에 잡는 분이 장동건 의원님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르죠. 뭐 그 남들이 행동한 건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다만 제가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들, 특히 기득권들. 소위 국민의힘 어떤 직책을 맡은 분들이 권한이 있다는 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우리가 유비언덕이 제일공명에 삼고초려하듯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우리 국민의힘의 한 식구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집안도 단속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당을 했다면 또한 그 도당위원장이나 그 맞는 그 각 상임위원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도민들한테 알리고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저희들의 비전을 말씀해 줄 분이 없다는 건 참으로 도당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내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주당이 지금 20년, 24년, 28년 이렇게 석권 전에 전신이죠.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그 전에는 민주당을 앞서서 제도를 독식했잖아요. 그거 보면 정치는 생물이다는 건 느낌이 오는데, 그런데 현재 제가 국민의힘 느끼는 바로는 어른이 없다. 그 국민의힘의 김태현 지사님, 전 지사님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 어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른이 예, 계신데 예, 예. 그분들은 모실 줄을 모르는 아, 거죠. 모실 줄 모른다. 현지의 당협위원장 세 분을 비교해 보면 이제야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당의 어떤 입장도 모를 거고요. 또 그분들이 당 생활을 오래 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경험이 풍부했다면 그런 절차를 알겠죠. 어른을 모시고 그분들 통해서 제주도당을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짜주고 알겠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와서 갑자기 출마를 하고 3개 당협위원장을 맡고 뭐 도당위원장을 뭐 맡는 그런 액션들이 보면 자기를 위한 정치는 할지 몰라도 도당을 살려서 그 도당의 힘을 갖고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당을 힘을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살신성 있는 자세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도당의 조직력을 강화시킨 다음 본인들의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순서가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자기 정치를 하고 끝나서 지금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각 3개 당협위원장들이 환골탈태해서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지는 자세로 도민들한테 진심 어린 사죄드리고 또 도민들을 저의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비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런 절차가 없다면 국민들은 절대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개 숙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도민들에게 내가 다가가야지 그분들이 다가오길 바라는 건 정치적 자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뭐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그래도 민주당이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으로 젊은 세력이 가버리면 위태롭지 않을까요? 젊은 세력이 간다는 건 저희는 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양기문, 양해도 두 분이 갔다고 젊은 사람 간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젊은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을 더 발굴한다면 오히려 신선한 정치적 상품으로서 그 두 분보다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더 진취적이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그 노력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발굴을 숙제는 누가 할 있어야 돼요. 건, 그건 뭐 이제 앞으로 도당위원장님이 되실 분 이제 할 말씀은 되지만 또 그다음에 도당에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나 각 상설위원장들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당 당직자나 모든 당원들이 함께 그 힘을 모아야겠죠. 그리고 리더가 그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어떤 작전을, 어떤 설계를 해서 다가가고 행동에 옮겨야겠죠.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희망의 메시지도 가끔 보내지만 대부분이 좀 부정적 견해가 좀 강하신데 이번 뭐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솔직히 아픈 현실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아까 좀 말했지만 앞으로의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실지. 전 지금 도의원 숫자보다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민주당이 아주 네. 많은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도의원들이. 근데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제가 이번 총선에 나가서 한번 선거운동을 해보면 점점 민주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분이 예전에 후보가 뭐 약간 전라도화가 된다는 그 쉬운 표현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건데 그런 말도 있었지만 상당히 두렵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건 도민이 함께 민주적이라면요. 여당과 야당이 좀 공존하면서 서로 수평적 관계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가야 되지만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죠. 중앙에도 보면 민주당이 이거 독재의회 아닙니까? 독재국회.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도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국민의힘. 결국은 총선의 민의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한꺼번에 우리 사랑을 받고 그 힘을 갖고 국민과 도민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건 참으로 안타깝죠. 그렇다면 그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있죠. 예. 제가 뭐 전망을 한다면 굉장히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좀 암울하다고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런 무슨 말이냐? 위기에 그 난세 영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이런 난세에 어떤 잔다르크 같은 분이 하나 나와서 카리스마하게 조직을 강화시키고
도민들에 다가가고 진정한 진심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황국을 탈퇴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그런 리더가 생겨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그 때 묻은 정치보다 신선하게 새롭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 뭐 대본 없으니까 즉각 뭐 말씀 잘하시니까 뭐 저는 걱정 없습니다. 전 자신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당위원장이 되셨다면 어떻게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첫째는 도민한테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치? 울림. 그 말이 뭐냐면 국민의 힘이 제주도당이 가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 줘요. 둘째는 조직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적인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제주도마다 검질 맨다지 않습니까? 지역마다의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설명과 그 도민들을 설득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된 사랑의 틀 안에서 만들어가는 두 번째 행동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당원을 사랑할 수 있는 당원의 권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게 돼야 돼요. 지금의 뭐 도당위원장도 대의원 선거한다, 뭐 당협위원장도 중앙에서 내려꽂힌다 이런 걸 다 탈피하고요. 도민과 당원들이 뽑는 상향식 그런 조직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그분들이 이 조직에 내가 필요성을 느낀다면 당원이 늘 것이고 또 당원이 늘면 그 당원들이 충성심 그러니까 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당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자, 한 사람 혼자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면 길이 되지 않습니까? 길을 열어서 뚜벅뚜벅 도민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지방선거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에 느낀 거지만은 양기문 양해도 이분 젊은 피들이 나간 이유가 기득권들이 이 젊은이들의 역량 강화에 막아선 거 아닌가는 일부 의견이 있거든요. 제주정가에서. 그렇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죠. 물론 저도 그걸 일부 느끼긴 합니다. 근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네, 절대. 그건 뭐 기득권이든 신생팀이든 그건 각자의 신생팀에서 하는 말이고 기득권 하는 분으로 경륜을 얘기할 거고요. 그게 조화로 와야죠. 그렇죠, 그분들은 조화. 나갈 때 명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명분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기득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존중하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이런 헌신을 본인들이 과연 해봤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기문 청년위원장도 갑자기 청년위원 됐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불과 뭐 1년 전에 원래 모르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된 청년위원장을 되면서 뭐 기득권이 우리한테 뭐 한다? 그건 아니죠. 본인도 당에 있으면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만한 경험을 가지면서 그 기득권 나면 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예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지난 10여 년 전에 우리 남경필 누구였습니까? 의원님. 네. 그다음 남원장. 예, 남원정. 네.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라당에 그분들이 학생운동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왜 한나라당에 갔느냐 했더니 이 보수의 집단에 가서 개혁하겠다고 그랬어요. 개혁하려면 그 당에 쭉 노력을 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준석도 어떻겠습니까? 12년 동안 벼르고 벼렀잖아요. 그래서 겨우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죠. 저는 개혁신당도 전 그분들 영입하는 건 난 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면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이 제주도 안에 양기문이다, 양해두라면 어떤 상징적인 아니면 스펙이 아니면 우리가 이준석이라면 이준석 대한민국 다 알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젊으니까 나도 젊으니까 할 수 있다. 생각은 좋아요. 하지만 그 전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계속 자기는 국회의원이 안 돼도 자기 소신껏 자기 가치관을 갖고 국민한테 부르짖었거든요.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신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많은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고 이준석이라는 그 새로운 당대표로 선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단지 1년, 2년 해보고 양해두 같은 경우도 한 2년 했죠. 지금 지난 지방선거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지역 후배지만 고향 후배지만 전 불과 2년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분하고 저는 늘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대화를 해봤지만 자기 가치관이 있느냐에 대한 그건 한번 숙제예요. 과연 이 당에 개혁신당에 와서 어떤 조직의 내 역할은 이런 겁니다. 이 조직에 나로 하여금 조직이 활성화될 거냐. 두 번째, 이 조직 때문에 내가 활성화될 거냐. 두 가지의 답이 맞았을 때 그 조직에 내가 맞는 거고 내가 그 조직에 맞는 거예요.
내가 조직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그 조직이 성공하려면 그 당은 아까 두 가지 숙제가 조합이 될 때 그 당이 성공합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그 두 분에 한다는 건 물론 우린 양해도나 개인적으로 아끼는 후배인데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비전은 전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잘 아시다시피 개혁신당이 지난번 총선 당시에 제주도 지지율이니까 0점 몇 프로 아닙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이준석 당이 예를 들어서 신선하게 우리 심상정 정의당이 실패한 게 뭡니까? 이낙연이하고 이재명 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어떤 그 위성정당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다가 망했어요. 정의당이 몇십 년 동안 자기가 가치관을 갖는 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이 무너졌고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이하고 이번 새로운 미래하고 연합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길대로 갔다면 아마 총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자기 가치관을 버리고 실리를 쫓아듣겠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도나 양기문이도 그런 자기 가치관과 소신, 철학을 도민한테 줄 수 있는 진득한 그런 행보를 걸어야 되는데 그 행보가 너무 가볍게 걸었다. 이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치 선배로서 보고 국민의힘의 주요 당직자로서 이 두 분의 뭐 행보에 대해서 축하할 말은 있지만 쓴 얘기도 좀 해야죠. 두 분이 어쨌든 꽃길이 아닐 겁니다. 아마 가시밭길인데 잘 헤쳐나가야 뭐 믿어보고 1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